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진 가운데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지보수업체 소속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참사. 예고된 인재는 오늘도 우리 일터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10명 이상이 이렇게 사업장에서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선진국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몇 번째입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재래형 사고가 많아요. 이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거죠. 안전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권리. 작업 중지권은 왜 위험 앞에 멈춰 섰을까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징계를 당할 각오를 하겠다는 급박한 위험을 누가 판단할 거고 급박한 위험은 뭐냐. 산업안전 강국 스웨덴이 찾은 안전한 일터의 해법. We have plenty of safety people in here that I can talk to. We save a lot of time by working with safety. So we increase our productivity. 강력한 법과 제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We don't go to an employer and we say, if you do this and that, you will pass the inspection. The employer himself must sort of take care of the risks that we see. 위험해도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 현장의 작업 중지권 사용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 사이 비상 계단과 임시 발판을 이용해 고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부터 구조물 낙하, 작업 차량과의 충돌까지 산재 사망 사고의 4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 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할 때는 이런 인양함에 실어 올려 보내는데요. 너무 많이 실은 것 같은데 조금 위태로워 보이죠? 이때 지나던 다른 근로자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현장 곳곳에 안내돼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는데요. 지금 너무 과적제를 하기 때문에 낙하물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제보하는 중입니다. QR코드 찍으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나요? 예, 안전신문고라는 창이 뜹니다. 위험 현장의 위치와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사진을 첨부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완료. 그 시각 본사 관제센터. 현재 강산 리버파크 현장에 근로자 작업 중지권이 발동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직원이 곧바로 현장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데요. 104동 3층으로 홍기톡 씨가 작업 중지권을 요청하였습니다. 즉시 작업 중지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건설 현장. 반장님, 이거 너무 과적하셨는데요. 이거 떴을 때 낙하 위험이 있으니까 적어도 양중함에서 한 70% 정도 적재를 하신 후에 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내려주시죠. 예. 위태롭게 놓였던 자재가 공중에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현장 위험 요소를 발견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과 적절한 조치 덕분에 안전한 작업을 이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작업 중지하면 막 공장을 멈추고 막 이렇게 굉장히 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작업 중지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조리장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막 엄청난 작업을 해내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이거 에어컨이 가동되고 뭐 환기라도 하고 그래야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작업 중지권이거든요.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작업 중지권 사용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위험 신고나 개선 제한 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요.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후진적 재해로 꼽히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입니다. 기본 점검과 안전장비 등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배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난간 다치고 옆에 다치고 그물 치고 하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어요. 기계적인 장치를 잘 하면 내가 정신 놓고 있어도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래형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80%는 작업 중지권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안전시설 미비 등 현장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 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3.1%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조남덕 씨는 지난 2016년 작업 중지권을 썼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티오비스라는 치명적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서 당시 소방본부는 반경 1km 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대피 안내를 했던 상황인데요. 조 씨의 사업장은 200m 거리에 불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폴리스 라인 같은 게 쳐져 있었고, 그리고 경찰, 군인, 방독면 같은 거 착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고가 났구나. 이게 잘못하면 나와 내 동료들을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회사한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제 기다려라 그 얘기만 계속해서 직접 119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조 씨는 대피 조치를 요구했고 근로감독관도 대피를 권고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8명의 노조 조합원과 함께 작업장을 이탈했고 이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조 씨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판단의 요지는 사후적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 긴박한 위험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피한 것은 사규를 위반하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실제로 저희 사업장보다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저희 사업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 구토나 이런 것 때문에 119를 실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거리까지는 안전하고 어느 거지는 뭐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전문가 아닌 이상에는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8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나긴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회사의 그 요구 또는 회사의 인사 명령 없이는 아무리 위험한 환경이 생겨도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자기 일터가 불안하고 위험하면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 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분명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 중지와 대피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주가 봤을 때 그게 왜 급박한 위험이었어? 너 왜 그랬어? 이게 내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요건이 맞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그 빠른 시간 안에 비전문가인 근로자가 판단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붕괴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여전히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부적절, 부적합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급박한 위험과 별반 차이 없는 모호함과 구체성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정부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권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안 했다고 해서 뭐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이드라인대로 지켰다고 해서 내가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기준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이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을 좀 지렛대로 활용해서 뭐 작업 중지라든지 과도한 요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기준으로 객관화하고 명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사업장마다 다른 위험 요인을 모두 법으로 명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종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똑같은 규제 자체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뭐 90cm, 110cm 하나씩 해야 되고 발끈막이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1cm라도 어긋나면 위반이고 아니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추락만 방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단지시적 규제를 법률에 가장 상위한 법률에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마다 그것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혀 토대를 마련하지 있지 못하고 법률 자체도 똑같은 법을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서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턱이 없죠. 대형 산재 사고의 이면엔 우리 산업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요. 하청에 재하청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이해관계, 작업 중지로 인한 손실이 보존되지 않는 문제 역시 작업 중지권 사용을 막는 또 다른 장벽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다 공정이 연속돼 있어서 하청업체 소속도 다 달라요. 근데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걸 작업을 멈춰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팀도 문제지만 앞뒤에 다른 작업들이 업체도 다르고 이런데 이 작업이 멈추면 그 다음 작업이 안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잖아요. 임금도 있고 하청 업체 손실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안 되니까. 유럽 사회는 영국이나 독일은 고용관계 계약이잖아요. 계약관계, 사업주하고 나 계약이야. 사업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거가 있는데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월급을 안 주면 안 돼. 네가 100% 줘야 돼요. 왜?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위험한 환경이니까. 그렇다면 산업안전강국에서는 작업 중지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멀리 북유럽 스웨덴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스웨덴에서도 자동차, 기계, 첨단 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공장 곳곳에 새겨진 숫자 0은 재해 사망자 수를 0으로 하겠다는 스웨덴의 정책 목표 비전 제로를 의미하는데요. Most of our injuries and accidents are minor cuts and bruises, but our biggest concern right now is the ergonomic situation of the various stations that we have.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차단봉이 내려옵니다. 생산품과 장비가 지나는 동안 방문자는 물론 어떤 작업자도 통로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작업자 맞춤형 근무 환경은 꾸준한 소통과 개선의 결과 늘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Quite recently, we ran a Kaizen workshop in our cab trim area where we prepare the cabs. And we did this from a forklift driver's perspective to try to ascertain where they have dead spots or limited visibility. You know, at parts where the operators are walking close to the line, around corners, you always have to watch out extra and keep a good eye out. Yes, I feel very safe with my colleagues. 어떤 근로자든 자유롭게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We have plenty of safety people in here that I can talk to and describe to them what the issue is, and they will take it further. 심각한 위험이 발견되면 노조에서 선출한 안전 대표가 스웨덴 근무 환경법에 따라 사업장 가동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와 공구를 제조하는 또 다른 기업. 기계 절삭과 열 처리 등 위험한 공정이 이어지지만
가끔 손을 베이는 등의 경미한 사고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고도 최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모두 일일이 보고하며 개선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The first question I ask my employees if they have got a cut or something, I ask them, do you follow our standard? Do you have used your gloves? And if it's a no, then it will be a discussion. We did a lot of glove tests to see that it works, to do small things, small screws, up to bigger things, just to that. 안전이 효율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건 이곳에서 상식입니다. Because the workers feel safe, they relax, they can focus on doing the actual job right without being afraid of getting injured. So the quality is higher. And also if we get a really severe injury, then we need to stop the production. We need to spend a lot of time to do investigations. We save a lot of time by working with safety. So we increase our productivity. 실제 최근 10년간 스웨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평균 50명 안팎으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과 함께 가장 적은 수준. 스웨덴 역시 처음부터 산업안전 강국이었던 건 아닙니다. 151년 전 성냥 공장 화재로 46명의 소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The youngest one was like 11 or something, but there is some suspicious thought that maybe a few of them were even younger. Down to these 2 trees over there, the bushes. This is the grave. 시작은 성냥곽을 만들던 한 소녀가 떨어뜨린 작은 불씨였습니다. 불씨는 금세 공장을 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The fire was spread so easily and so fast. And they all panicked, of course, and they were rushing to the doors, but unfortunately the doors were swinging inwards, and as the crowd was crowded outside the door, you couldn't open it. And in just a few seconds, the room was filled with smoke, and it was the smoke that killed them. 타버린 곳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공장 일부가 박물관으로 변해 방문객들에게 그날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사의 고통은 컸지만 스웨덴이 산업안전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So after that, some regulations were changed, and there was a new law after this. And some of the changes were exactly that the doors should be opened so that you can escape easily.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도화했습니다. 1889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이 제정됐고 근로감독기관도 생겨 현재 근무환경청의 시초가 됐습니다. 한국에선 모호한 안전 의무와 책임 떠넘기기가 꾸준히 지적되는데요. 스웨덴은 발주자와 원청, 하청업체 등 모든 공사 참여자별로 서로 떠넘길 수 없는 안전 책임을 자세히 명시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So that means that on every building site, every subcontractor need to be involved in the overall safety work. In a way that they weren't necessarily to be earlier. 실효적인 근로 감독도 스웨덴의 특징입니다. It's very, very important for us to never be sort of an advisory body. We don't go to an employer on a work site or whatever, in an office or something, and we say if you do this and that, you will pass the inspection. We sort of explain the regulation and the risks, and the employer himself must sort of take care of the risks that we see. 우리나라에서도 작업 중지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스웨덴의 안전 대표처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는데요. 개별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서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도 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작업 중지의 결정에 대한 부담을 해당 노동자에게만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지의 필요성을 노사가 함께 고민해서 재해 예방에 실효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작업 중지권 요건이 완화됐지만 우려라는 표현 역시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같은 유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은 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오히려 더디고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 작업 중지권이 사업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집, 권한 행사에 관한 주요 판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전 강국 스웨덴에서는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을 익숙함과 침묵이라고 말하는데요. Because you are young and you are not experienced, you want to be part of a group, you don't dare to speak up. So that is a risk in itself. But if there are high demands, high physical demands, and too many physical demands, and you don't take care of them one at a time, you just let them continue and continue, then you get used to those problems. 안전은 제도의 완성보다 현장의 실천에서 비롯되는데요. 실효성 없는 법과 감시보다 제대로 된 안전 문화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안전은 더 빠르고 거짓말입니다. 안전은 매우 늦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피곤한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하고 싶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관이 이제는 퍼실리테이터, 매개자가 되고 관련 근거를 좀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안전 문화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 점에 해가지고 양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